바늘을 실을 이제 끼워 볼 겁니다. 혹시 이렇게 안 들어가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끝만 왁스를 잘 묻혀서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끝을 납작하게 만들어서 해주면 조금 더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실 끝이 바늘 길이 정도 되는 부분에다가 바늘을 관통해 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엄지와 검지를 이렇게 잡아서 바늘을 슉 관통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쪽 방향으로 1cm 정도 되는 데다가 한 번 더 바늘을 관통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 이게 찌를 때 손에 찌를까봐 되게 겁을 많이 내시는데 좀제인스 바늘은 그래도 조금 뭉툭한 편이라 일반 바늘보다는 조심하시면 막 그렇게 찔릴 일이 좀 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치 모양이 생겼는데 이 나머지 이쪽 부분도 같은 크기의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S자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오른손으로 바늘 끝을 잡고 왼손으로 이 부분을 잡아서 확 내려야 하는데 천천히 내리면 뭉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잽싸게 슉. 그래서 2개의 매듭 혹은 3개의 매듭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특히 소품 작업할 때는 이게 너무 길어지면 실에 이렇게 로스가 생기기 때문에 실이 또 부족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방은 이 정도면 상관없는데 소품은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 방향도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잘 안 되네. 잘 안 될 때는 끝을 이렇게 붙여주시면 조금 더 잘 될 거예요. 그리고 또는 이게 바늘 구멍에 왁스가 너무 많이 묻어 있어도 잘 안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넣어주고 바늘 길이 정도 되는 데다가 관통시켜주고 그 앞에 1cm 정도 되는 데다가 한 번 더. 그리고 이 아치 모양에 맞게끔 이 배가 볼록불른 애도 줄여주죠. 자, 이제 바느질을 할 건데 첫 구멍에다가 바늘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통바느질은 바늘을 2개를 써서 작업을 할 건데 이렇게 해서 50대 50으로 길이가 똑같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작업처럼 여기 앞에를 걸어줄 건데 이렇게 감아주고 이쪽도 이렇게 감아줘서 2줄을 작업을 할 겁니다. 또 이럴 때는 반드시 이쪽이 단면 마감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나중에 단면 마감하기 조금 특히 토코널하고 엣지코트를 발라야 될 때는 어렵기 때문에 여기를 미리 먼저 항상 작업 순서를 정해 놓으셔야 되세요. 그래서 천천히 해주시고 이쪽 방향도 한 바퀴 돌려서 그래서 평행하게 2줄을 만들어 줍니다. 천천히 작업해 주시면 되죠. 혹시 모양이 잘 안 만들어지면 바늘이나 송곳을 이용을 해서 평행하게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정면을 바라봤을 때 그리프 마킹 한쪽이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것도 공방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시계 반대 방향 흘러가는데 또 그렇지 않은 공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람마다 작업자 성향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춰서 작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자
뒤에서 먼저 뒷실이 이제 앞으로 좀 나오고요. 그래서 8시 방향 정도 이렇게 잡아 당겨주고 있어요. 잡아 당겨주는 이유는 이제 앞에 실이 뒤로 나갈 건데 관통되지 말라고 잡아 당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늘을 넣었을 경우 얘를 한번 또 잡아 당겨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 나오면 이 바늘이 이 실에 관통된 거예요. 그럴 땐 얼른 바느질을 빼줘야 돼요. 이거 그냥 무시하고 하면 나중에 또 관통이 돼서 작업할 때 또 바늘을 빼야 되고 복잡하기 때문에 항상 처음 하실 때는 천천히 이런 것도 확인해 가시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빼주시고 뒷실도 마저 빼주고 그 다음에 돌려서 보시면 이 약간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손톱 말고 손몸으로 잡고 이거를 쭉 잡아 당겨서 흔들지 마시고 실이 일자가 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둘, 셋은 두 줄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시발을 걸어주고 여기서 되도록맞게 셋담을 해주시고 셋담을 저는 주로 하는데 어떤 공방들은 또 한 땀만 해주기도 합니다. 이거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나한테 잘 맞는 거를 선택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거는 이렇게 돌려서 만들어줬지만 나머지 두 땀은 바느질 한 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 줄 건데 이 방금 앞에 나온 실을 백해서 다시 들어갔다가 한 바퀴 돌려서 나오게 작업을 전 해줄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실보다 얘가 아래가 있기 때문에 아래로 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다시 아래로 제자리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게 아래로 나오기 좀 힘들 것 같다 그러면 편법이긴 하지만 이게 뒤에서 살짝 구멍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처음에 하실 때는 그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안 그러면 또 이게 실에 관통돼서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평행하게 두 줄이 됐는지를 또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제자리로 이렇게 나올 건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평행하게 두 줄이 되는지를 보고 그래서 2시, 8시 방향으로 잡아 당겨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실이 위로 올라갔으면 안 되니까 앞담을 잡고 잡아 당겨서 이렇게 일자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뒤에서 앞으로 또 앞실이 뒤로 나가는데 방금 먼저 나온 게 2시, 8시 방향으로 좀 잡아 당기면서 실이 이렇게 바늘이 관통 안 되게끔 그 다음에 내보내 주시고 2시 방향으로 또 8시 방향으로 이렇게 빼줘요. 쉽게 말 한 번에 이렇게 해주는 건데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실을 이게 나온 거를 가지고 다시 백해서 한 바퀴 돌아와서 이렇게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두 줄이 되겠죠. 그래서 천천히 그래서 평행하게 두 줄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좀 평행하게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면 바늘이나 송곳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마저 돌려서 제자리로 나오게끔 그리고 잡고 평행하게 돌려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두 줄이 셋땀이 이렇게 두 줄이 다 나올 수 있게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쭉 끝까지 바느질을 해주실 건데 앞에는 사선, 뒤에는 직선이 나올 수 있게끔 바느질을 해주면 되세요. 그래서 뒷실이 먼저 앞으로 나오고 그래서 8시 방향으로 살짝 이렇게 잡아 당겨 주시고 그 다음에 앞실이 뒤로 보내줄 건데 관통 안 되는지 잘 본 다음에 2시 방향으로 빼주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손톱을 잡고 잡아 당겨서 일자가 되는지를 확인하면서 작업하시면 되세요. 이게 일자가 되는지 확인 안 하면서 작업하면 나중에 이게 막 직선이었다 사선이었다 막 그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속도를 중요시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게 바느질 모양이 잘 나왔는지를 확인하시면서 작업하셔야 나중에는 속도는 얼마든지 익숙해지시면 낼 수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좀 성격이 급해서
속도에 엄청 또 예민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나중에 이제 주문 제작 같은 거 할 때는 속도가 중요하긴 하지만 처음에 배우실 때는 기본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앞담을 잡고 흔들면 안 돼요. 그냥 잡아만 당겨서 직선이 나오는지를 항상 보시면서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바느질을 끝까지 다 했는데요. 되돌아받기 바느질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되돌아받기는 이제 이렇게 한쪽 돌려주시고 나머지도 이렇게 돌려주셔서 그 다음 나머지 두 땀을 또 두 줄로 만들어서 끝내주실 건데 마지막 땀만 그 사이비놀이나 50 목공 본드 같은 목공 본드를 사용해서 마감해 주시면 되세요. 한 바퀴 돌려주시고 이쪽도 한 바퀴 돌려서 나와주고 그래서 현재 얘는 지금 이 기존의 바느질보다 밑에 구멍으로 나왔고 얘는 위에 구멍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밑에 구멍으로 나온 애는 밑에 구멍으로 다니고 위에 구멍으로 나온 애는 위에 구멍으로 다녀서 평행하게 두 줄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도 바느질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동시에 이렇게 보시면서 평행하게 바느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그리고 나머지 이제 마지막 땀은 본드칠을 해서 마무리를 해줄 건데 제가 오늘은 공방이 아니라 집이라서 사이비놀이 없고 가지고 있는 50 목공 본드를 사용해서 마감할게요. 그래서 살짝 묻혀서 실 안쪽에 붙인 다음에 이렇게 삐져나온 본드는 물티슈를 이용해서 살살살살 너무 빡빡 문질러지면 본드가 아예 다 없어질 수 있으니까 자국이 나지 않을 정도로만 닦아서 마무리해 주시고 또 반대편도 본드칠을 해주신 다음에 삐쳐나온 부분은 살짝 닦아내 주시고 그래서 작업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얘는 물론 빨리 마르는 본드이기 때문에 바로 조금 있다가 잘라도 되긴 하지만 일단 조금 말려놨다가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느질 다 끝나고 나면은 쇠망치나 또 우레탄 망치 등 쇠망치를 칠 때는 물론 스크래치가 안 나게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망치질을 쳐서 이게 이렇게 마찰이 갖고 다니면 계속 생기잖아요. 그러면 실이 좀 풀릴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망치질을 해서 실을 한번 정리해 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크리저들이 약간 이렇게 바느질의 장력 때문에 이렇게 삐뚤삐뚤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바느질하고 나서도 크리저를 한번 더 해서 정리를 해주곤 합니다. 그리고 나면 또 단면 마감할 때도 한번 또 정리해 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주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말랐다 싶으시면 쪽가위로 자를 건데 쪽가위 끝으로 가죽을 살짝 누른다는 마음으로 이제 자르고 얘는 이제 잡아 당긴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최대한 끝에 바싹 잘릴 수 있도록 대신에 가죽에 자국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당겨주고 살짝 날 대신 끝으로 잘라주셔야 돼요.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단면 마감이 남았겠죠. 네, 바느질을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단면 마감을 마무리할 건데
네, 단면 마감은 이번 작업은 이제 토코놀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뭐 엣지코트를 이용해서 단면 마감을 설명해 드릴 건데, 오늘은 이제 토코놀로 마감을 할 거라, 토코놀 같은 경우는 사포도 좀 필요하고, 혹은 또 이렇게 그 무선이나 유선에 이렇게 핸드피스 같은 게 있으면 이제 조금 더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슬리커가 있는데,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서 우드 슬리커라고 부르는데,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나한테 맞는 슬리커를 쓰시면 되세요. 슬리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포처럼 핸드피스에 이렇게 적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뭐 이렇게 핸드피스가 있으면 좀 더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핸드피스는 처음부터 사실 거는 아니고, 나중에 내가 이거를 본격적으로 하시겠다 할 때 추천해 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먼저 또 이걸 또 바를 텐데, 처음에 그 본드 발랐을 때 썼던 그 헤라가 있는데, 헤라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헤라는 이제 주로 본드 바를 때라든지 아까 토코널 바를 때 등등 쓰는데, 네, 헤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갖고 있는 거 말고도 더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이런 종류의 헤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주로 보편적으로 이게 이 제품을 쓰거나 혹시 또 넓은 거를 바를 때는 또 이런 걸 쓰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또 실리콘 제품을 써보니까 또 실리콘 제품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바르는 것도 좀 편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굳었을 때 뜯어내는 것도 조금 더 편리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리콘 제품은 또 다양한 게 또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약간 그 좀 더 소프트한 게 있고, 이 끝이 조금 더 하드한 게 있는데, 그것도 자기한테 이렇게 잘 맞는 그런 거 선택하셔가지고 작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제가 파란 제품도 쓰고 있기는 한데, 또 이런 제품도 좀 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리한 거를 써보려고 하는데, 또 이거 위에도 그 스틸로 된 제품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텍션, 두꺼운 텍션 같은 걸 이용해서 또 그 사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나한테 잘 맞는 제품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토코너를 발라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얇은 거는 조금 더 다른 도구를 이용을 해서 더 얇게 바르셔도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살짝 찍어서 손으로 이렇게 발라서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민감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주 조그만 이렇게 스포이드처럼 생긴 걸 이렇게 떨어뜨려서 작업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단면이 위에 다른 게 좀 묻지 않도록 닦아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슬리커를 쓰시기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토코너를 발라서 굳힌 다음에 먼저 사포질을 하고, 그 다음 이제 또 토코너를 바르고 슬리커하고 사포질하고,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 내 맘에 들 때까지 이제 단면 마감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민감하신 분들은 막 정말 유리처럼 반짝반짝할 때까지 작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내가 이 정도 괜찮다 하는 데서 마감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어디까지 마감을 만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굳혔다가 또 사포질을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사포를 쓰시거나 또 이렇게 핸드피스를 이용해서 사포질을 하실 건데, 저는 엣지코트든 토코널이든 바로 사포질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발라놓고 좀 굳혔다가 사포질을 하는 게 조금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세게 하시지 말고 가볍게 사포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엣지 베벨러라는 도구 같은 걸로 모서리를 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포로 살짝 다듬어 주시면 조금 더 디테일이 생기겠죠. 사포질 할 때는 힘줘서 하시면 안 되시고, 가볍게 살살 힘 조절을 잘 하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포질을 끝냈으면 이런 말털 브러쉬로 이렇게 털어주셔도 되고, 혹은 물티슈를 이용해서 가볍게 닦아주셔도 되세요. 그런 다음에 토너를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닦아주시고, 조금 말렸다가 이제 슬리커로 문질러주면 됩니다. 네, 토너를 이제 좀 말라서 슬리커를 이용해서 마감을 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스타일이든 이런 스타일이든 나한테 맞는 걸 선택하셔서 작업을 하시는데, 슬리커는 힘껏 눌러서 하시진 않고 힘 밸런스를 잘 맞추셔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포질이든 토코널이든 너무 힘껏 눌러서 하시면 안 되고, 설명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그 힘을 안 누르시면서 너무 세게 하시지 않으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힘껏 누르면 단면이 이렇게 있으면, 너무 누르면 이렇게 단면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 밸런스를 잘 맞추셔서 작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광이 올라오는데, 한 번에 마음에 드실 수는 없고 여러 번 계속 반복을 해서 사포질하고 토너하고 광 슬리커로 문지르고 해서 내가 마음에 들 때까지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